오늘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행사는 세대 통합과 하이브리드 전쟁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대통령께서는 언제나 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등과 분열은 자유대한민국을 후퇴하게 한다. 우리가 통합해야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어르신들을 태극기 부대 혹은 틀딱이라고 이야기를 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앞자리에는 어르신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든 어르신들, 6.25 참상에서 목숨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킨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의와 염원을 담아 오늘 집회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힐 것입니다. 청년 세대를 주축으로 전 세대가 하나 되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복귀시키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오늘 집회에 담아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추우신가요? 안 춥습니다. 안 춥죠? 우리가 강력한 함성과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로 이 추위를 함께 녹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열기가 이곳 광화문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유의 함성을 담아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싸우자! 이기자! 윤석열! 지키자! 자유의 염원으로 시작! 대통령 국민강의단 2차 탄핵 반대 집회 자유를 지켜낸 세대, 자유를 지켜갈 세대. 오늘의 주제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지원감을 모아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도록 어르신 위험할까 내려가지 마요. 한번 싸우자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오늘 행사에 대한 자부심도 더 생기고요. 2030에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계승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2차 탄핵 반대 집회, 자유를 지켜낸 세대, 자유를 지켜갈 세대. 일부에서는 청년들의 주제 연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설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정명진 청년이 연설을 통해 첫 번째 반중 메시지와 세대 통합의 뜻을 국민들께 전하겠습니다. 정명진 청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거주 중인 20대 청년 정명진이라고 합니다. 정치에 우연은 없다. 만약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그리 되게끔 보아야 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했던 정책들을 보고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태양광 사업은 우리나라 단지 그 265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고 여의도 면적의 21배의 산지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던 사업에서 국민 세금을 들여 중국산 부품을 75%가량 사들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리면서 식량 안보를 외치면서 양곡법을 외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정원한테 대공수사권을 뺏는 건 어떠합니까? 수술 집도의한테 환자를 수술하지 못하게 하고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한테 수술 권한을 맡기고 집도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간첩법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왜 중국 눈치를 보면서 간첩법을 적국으로 개정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까? 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익이 아닌 왜 당익과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 군사기업이라고 지정한 텐센트가 JTBC에게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약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안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나라 간편결제 양대 산맥 카카오페이, 포스페이 다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 전략 투자로 알리페이에서
지분율을 2위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카카오페이가 4천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했습니다. 포스페이 또한 이 알리페이가 지분율을 2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이 반국가 세력은 진중 정치인, 언론, 사법,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고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윗세대가 지켜오신 자유민주주의,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께서 먼저 나서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닌 피켓과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를 들고 나서셨습니다. 네. 구구라는 프레임에 씌워지더라도 외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자리를 10년간 지켜와 주셨습니다. 당신들께서 10년 전부터 외쳐오신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2030은 어르신분들의 노력에 응답해서 이제는 저희 2030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세대 갈등으로 싸우는 게 아닌 세대 통합으로 이 위기를 극복